그냥 간단한 회로도로 나타내자면은 조금 더 기능적인 회로도로 나타내자면은 여기에 어떤 V라는 요런 볼티지가 있고 여기에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C와 그 다음에 요게 백 EMF를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요 백 EMF는 모터의 속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저 왼쪽 그림을 약간 회로 기호로 나타낸 거죠? 약간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약간 변하는 볼티지라고 볼 수가 있어. 요게 제가 커지니까 전류가 작아지나? 맞아, 딱 그거야. 엽기 전력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V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볼티지가 V라는 볼티지가 여기 V만큼의 볼티지가 걸려. 근데 이 저항은 아주 작아. 안에 건선 선이기 때문에 선이 가는 선을 막 꼬아놔서 그 선이 되게 길어서 저항이 조금 찍히는 거지. 한 자릿수 ohm이 나와 얘는. 한 자릿수 수 ohm이 나오고 요게 이제 결국에 요 백 EMF가 요거 백 EMF가 어떤 비례상수 백 EMF 컨스탄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속도에 이렇게 나오게 돼. 레이쇼가 약간 그러니까 전압값이 많이 없어져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0.78 사이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전부 15 마이너스 1%였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없이 다 약간 무슨 얘기죠? 0.78 너무 급격하게는 아닌데 변화가 있다면은 경향은 히브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높아지도록. 피부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높아. 이거 네 거지? 네, 학살 좀 할게요. 피부가 마이너스로 가는 플러스 피부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무슨 얘기 플러스로. 그럼 피부가 플러스로 갈 쪽은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눠서 범프를 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 피부가 마이너스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최대한 U자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다. U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E가 먹게 되고 요만큼이 결국에는 아래 걸리는 전압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IR이 되는 거지. IR이 되는 거지. I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비례해서 토크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전압을 올릴수록 빨라지는, 전류를 높일수록 빨라지는데 일정 이상으로 높이면 오히려 느려진다는. 그러니까 전류가 좀 일단 전류가 뭐 결국 전류를 높이면 전류가 줄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전류를 줄 수 있으면 그대로 토크가 더 생기는 거지. 속도랑은 상관이 없어. 전류는 결국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볼 때는 보통 하나를 고정하고 많이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토크랑 각속도 다르구나. 그거는 서로 별개의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네, 알겠습니다. 형 그리고 거기 그 그림에서 그 V가 V는 그 E 더하기 IR인 느낌이 거잖아요. 근데 V는 컨스턴트잖아요. 배터리. 예. 그러면은 거기서 I도 컨스턴트인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닌 거지. 아.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속도랑 토크랑 반비례한 거구나. 오케이. 그게 이렇게 돼. 반비례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1차식으로 네. 깎이는 거. 얘가 컨스탄트지. 그치. 얘가 컨스탄트고 오케이. 얘랑 개빡 얘가 집중. 바뀌어서 E가 바뀌어서 I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종합하면은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E는 또 약간 저 각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은 하지 말까? 아니요 괜찮아. 딱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게 V는
I 곱하기 R에 더하기 B가 되는데, 그러니까 빼기 MF가 되는데, 네. 이 친구 빼기 MF는 뭐야 이게? 이게 K 오메가. I 곱하기 R 더하기 K2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크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토크를 계산해 보자. 토크는 이렇게 써. 토크는 지금 K 토크 컨스탄트 곱하기 I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 전류 곱하기 토크 컨스탄트, 전류에 비례하니까 오케이. 컨스탄트.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요 I 부분을 요거로 이제 대체를 하면은 여기에서 I를 갖다가 I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V 마이너스 K2 오메가의 R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어요. 요게 그냥 2가 되는 거지. V 마이너스 2에 나누기 R 요만큼 토크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KT의 R V 마이너스 K2의 요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모터, 그러니까 엔진, 그러니까 모터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이게 모터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어떤 데 많이 썼냐면 기계 같은 데 많이 썼어. 뭐 그러니까 그 선반 같은 거 있잖아. 선반이라든가 그런 거. 걔네들은 로드가 일정해. 약간 거의 일정하고 일정한 속도로 돌려.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변하는 그런 걸 안 썼단 말이야. 모터는 모터가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기계 같은 거에 이거를 쓸 때는 속도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도로 가변해서 쓰질 않았어. 대부분 기계 같은 거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노프식이었다는 거죠. 거의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 그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 지점에 동작하는 것만 고려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차는 속도가 0부터 여기까지 존나 다양하게 그냥 다 나온다는 거야. 출발부터. 그래서 이제 엔진처럼 보는 감각이 좀, 그러니까 엔진처럼 이제 엔진 RPM에 따라서 토크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보듯이 얘도 이렇게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여기에 토크, 여기가 이제 엔진 회전수, 라디안 퍼 세크긴 하지만은 어쨌든 결국에 잘하면 이거를 단위 환산하면 RPM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토크가 얼만큼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변수가 요거잖아.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차 변수, 마이너스 음수인 개수가 있는 1차식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깎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출발할 때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소리가 이런 거야 결국에. 출발할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용량이 너무 작아. 그리고 요게 파워가 이렇게 파워 계산하면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돼. 적분. 곱해서 적분하면 1차식 적분하면 이렇게 0부터 여기부터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파워가 나오게 되고. 토크 적분이 파워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뭐야? 파워냐고. 아. 적분이라기보다는 곱하기 오메가인 거지. 적분이라기보다는 곱하기 오메가. 그치. 적분이라고. TW 맞지? 아, 그치.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파워 최대 출력이 나오는 요 구간에 어떻게 잘 맞춰서 쓰게 만드는 거였어. 원래는 모터를 선정을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완전히 속도를 가변해서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모터 자체를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전류를 요 최대 토크보다 여기 한참 밑에다가 잡아놓고 쓰는 거야. 여기다. 요게 이제 전류 제한인 거고, 전류의 한계. 보통 이런 한계는 열 때문에 열로 결정이 돼. 모터에 안 좋아서요? 발열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선이 녹는 것도 있지만은 얘네는 대부분 영구 자석을 쓰고, 영구 자석은 열 많이 받으면 자력이 없어지니까. 퀴리 온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어를 어차피 속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 속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정한 커런트 밑으로 쓰도록 제어를 하게 만들어. 요 커런트 밑으로 쓰도록. 그 다음에는 최대로 쓰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는 그냥 그 볼티지에서는 더 이상 높게 쓸 수. 높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선이 뭐냐면은 컨스탄트 볼티지, 콘스턴트 볼티지로 인한 이런 토크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쓴다. 그냥 직방으로 그리고 이제 요 최대는 볼티지를 올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 올라갈 거 아니야? 더 높은 속도까지 토크도 더 세지고 볼티지를 높이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V를 낮추거나 높이면은 V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V를 낮추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바뀌는 게 전류 그 전압을 높아짐에 따라서 전류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 그렇죠. 그치, 이거 자체가 통째로 이동하지.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이게 y절편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V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맥스 스피드가 된다는 거지. 배터리 볼티지는 같은 모터에 대해서 최고 속도를 결정한다. 저 오메가가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볼티지를 높이면은 이게 최대 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어차피 전류 커터니까 최대 토크는 딱히 영향을 안 줘. 최대 토크는 어쨌든 모터든 모터 컨트롤러든 걔네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에 의해서 컷이 결정이 되는 있으니까 거고. 결국은 전압에 따라 스피드가 그 다음에 모터에서는 모터 자체가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전압을 만들어내니까 전압이 높아야지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요게 전압을 한없이 높여도 이제 요 모터를 더 이상 요 모터로는 더 이상 안 된다가 있어. 어떻게? 기계적인 한계가 있을 거야. 베어링이라던가 베어링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 아니면 이 전체적인 기구적인 게 몇 RPM까지만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요 한계는 기계적인 걸로. 기계적인 걸로 요 최대 속도의 한계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모터의 스펙은 사실 이걸 보면 돼. 그러니까 전격이랑 이런 게 또 의미가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전격이란 거는 이제 그 원래 전통적으로 일정한 속도에서 일정한 출력을 가지고 돌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에서 쓰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럴 때 얘가 오랜 시간 동안 돌려도 멀쩡한 그런 거가 이제 전격인 건데, 근데 자동차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 속도도 계속 바뀌고 토크도 계속 바뀌고 파워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전격이란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온도 센서 막 여기저기 달고 모터에도 온도 센서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온도 센서 막 갖고 이러는 게 어쨌든 전격이 의미가 없고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위험하니까 덜 써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거를 적당히 예상을 해서 우리가 30분 내고 뛰는 동안은 어떻게든 최대한의 그 출력을 뽑았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계 조건이 있지만은 그냥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단 말이야. 오버해서 설계를 해서 진짜 30분 내내 풀로 뛰어도 발열의 이상 없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적당히 풀 파워보다는 줄여서 쓰는데 이렇게 적당히 줄여 써서 그 30분을 다 돌게 만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설계의 영역인 거지. 어떻게 타겟을 잡고 설계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해. 일단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전류를 컨트롤을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차의 모터는 전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계속 바뀌어. 근데 그 바뀌는 게 어디로부터 와? 운전자의 욕으로부터 오는 거지. 운전자의 가속 페달. 이게 뭘 결정을 할까? 가속 페달 밟으면은. 엔진차로 생각을 해보자. 전통적으로 뭐가 바뀌어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 뭐가 바뀔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지워도 되지? 예? 예. 운전자가, 그러니까 전기차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지금 스티어링 휠과 스로틀 페달을 가지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게 전기차라는 그런 시스템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거는 엔진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에서부터 쓰던 거니까 최적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한 200년인가? 차가 나온지 자동차가 발명이 된지 한 1800 몇십 년이냐? 1800년대 후반 이 정도부터 있었나? 그렇군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거의 한 1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렇게 운전을 해왔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엔진차를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엔진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는 요 페달이야. 땅에 달린 요 페달.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오른쪽 페달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축이 달렸고 이렇게 해서 발로 밟는다. 또 그었어. 길었다. 발로 밟는다. 아무튼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 페달의 각도를 바꾸는 걸로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각도. 그러면은 페달을 밟았어. 여기서 이렇게 밟았어. 그래서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요게 이제 어떤 세타 스로틀 페달이라고 세타 T라고 한번 해보자. 요게 바로 어떤 운전자 인풋이 되는 거지. 운전자 인풋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운전자가 차라는 시스템에 간 인풋이 되는 거고, 요게 우리 엔진차 뜯어봐서 알지. 여기 스로틀 페달에 뭐가 연결이 돼 있어? 스로틀이 연결이 돼 있지. 얘는 스로틀 페달인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속 페달이 왜 스로틀이냐면은 스로틀을 직접 조절하는 페달이라서 그래. 스로틀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서. 그래서 단면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저 어디를 본 거예요? 어디를 본 거예요? 스로틀. 저 페달에서 어디를 본 아니야, 거예요? 페달이 아니고 엔진에 달린 스로틀이야.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인젝터 달려 있고 여기에서 연소실 밸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배기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를 직접 조절하게 돼 있어. 이게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하면은 얘가 어떻게 케이블을 아무튼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서 요게 케이블로 직접 당기게 돼 있어. 밟으면 얘가 당겨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닫혀 있던 게 이렇게 열리게 되지. 그래서 요 열리는 거를 직접 조절하는 원래 그런 페달이야. 저기 이제 엔진 연소실이고 저 앞에 이제 얼마만큼의 흡기를 가지고 올지 결정해주는 공기량을 결정하는 거야. 네, 스로틀. 공기량을 결정하는 거야. 밸브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 인젝터도 아니고 진짜 원시적인 엔진은 여기다 카뷰레터 달렸어. 카뷰레터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연료 탱크가 이렇게 해서 분무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연료 탱크.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카뷰레터가 달려 있고 했는데 요게 직접 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설명하면 요게 그래서 공기량을 결정을 하면 공기량이 많아지면 그냥 여기서 많이 연료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연료랑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엔진의 폭발력이 세지는 거야. 폭발력이 세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엔진의 토크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요거는 토크 신호라고 보면 돼. 토크를 몇 퍼센트를 줄 거냐. 현재 낼 수 있는 토크의 몇 퍼센트를 줄 거냐. 물론 그게 선형은 아닐 거지만
그게 어, 그 연료랑 공기량을 결정해가지고 그 토크를 더 많이 낸다 이 말이죠. 결국엔 그럼 페달은 토크고 결국 속도를 제어하는 건 기어네요. 사람이지. 사람이 속도계를 보고 얼마나 더 밟아야지 더 밟아야 속도가 늘어나고 덜 밟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이랑 바닥의 저항이 점점 세지고 그래서 속도를 높이려면은 토크가 더 필요한 거지. 근데 현재 같은 속도에서는 더 밟을수록 가속도가 세지는 거고 그게 이제 외부의 정이랑 균형이 맞을 때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가만히 밟고 있어서 속도가 거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그게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는 토크를 바꾸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엔진도 비슷해. 속도가 올라갈수록 토크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걔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에서도 결국엔 얘는 토크를 바꾸는 곡선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 각도가 이제 어떤 페달이라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일단 그래서 뭘 하고 싶다? 어떤 토크 토크 required라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토크 양을 생각을 하겠지? 그거만큼 발을 밟는 거야. 그래서 페달에서는 그게 뭘로 바뀌냐? 뇌랑 발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래서 페달에서는 요게 중간에 요게 어떤 요걸로 실제로 실현이 되고 요 페달의 각도로 실현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스템을 이걸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없겠죠. 세타티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토크의 요구 사항만큼 페달의 각도를 밟게 되고 여기서 일종의 어쨌든 전기차니까 이제 전기 신호를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게 돼. 일종의 신호. 이거 무슨 신호인지는 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우리 차 같은 경우는 PWM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모터를 컨트롤러에서 요 신호를 갖다가 모터 컨트롤러.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아직 몰라. 그러니까 무언가가 요 신호 있잖아. 그러니까 요 각도가 결국에는 토크를 의미하는 신호지. 그러니까 토크 시그널. 요구사항, 요구되는 토크 리콰이어드. 요구 토크 신호.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아날로그 신호가 됐든 뭐 PWM이 됐든 어떤 통신이 됐든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페달 박스가 신호를 만들어서 누군가로 보내서 이 누군가가 요 전류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 토크를 낼 수 있는 전류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터로 그럼 그 누군가가 결국엔 모터 컨트롤러 그렇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걸 해주는 놈이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걸 해주는 놈이 여기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다. 그래서 이 DC 모터는 DC 모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어? 본 적 있어? DC 모터 컨트롤러 어떻게 생겼는지? 단자 보통 3개 있거든. 3개가 있어 단자가. 어떻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플러스,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류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만 컨트롤 해주면 된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만 컨트롤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얘기를 존나 했잖아. 모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만들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랑도 똑같아. 버 컨버터. DC 모터 컨트롤러는 버 컨버터랑 똑같아. 전류만 조절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서
온오프를 준다 해줘. 온오프를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를 해줘서 얘네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온오프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어떤 신호가 나올까? 요 사이에는 어떤 신호가 나올까? 사이에는 신호하는 게 V예요. V 그러니까 어떤 볼티지가 나올까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요런 볼티지가 나올 거라는 거지. 요렇게 010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열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열리게. 그러니까 저 볼티지가 저거를 그대로 받는 거죠. 이쪽이 닫혀 있으면은 얘가 1이 되는 거. 요 볼티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그 회로가 모터 컨트롤러에서 모터를 제어하는 회로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버터랑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DC 모터 컨트롤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뭐야 이거? 그래서 어제 얘기하다 푸시풀 회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푸시풀 회로야 그냥. 푸시풀 아웃푸샷. 근데 그 5V짜리 12V짜리 그 신호 온오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몇백 암페어를 흘릴 수 있는 그런 푸시풀 회로인 거야. 요렇게 해서 이제 뭘 거쳐 간다고? 여기서 어제 버컨버터 봤지? 컨버터, 스위칭 컨버터 네. 어떻게 돼 있어? 그 영상 본 거요. 여기서 L이랑 C가 있어요. L이랑 C가 있지. 어떻게 L이랑 C가 있어? L이랑 C가 있죠. 그러니까 스위칭 컨버터는 이제 L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해서 여기 로드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버터의 아웃풋인 거고, 여기서 일단 어떤 전류의 리플이 없게 그러니까 L과 C로 뭉개서 이거를 이제 약간 뭉개가지고 거의 중간쯤 어딘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C가 있어. 이렇게 C가 달려 있고 이렇게 아웃풋이 돼 있어. 이렇게 아웃풋이 돼 있어. 그리고 모터 자체에 L이 있잖아. 모터가 엄청나게 큰 L인 거잖아. 인덕터인 거잖아. 그래서 얘로 인해서 이렇게 뭉개져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전류가 조절되는 거야. 요거에 의해서 전류가 조절이 된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기 나가는 여기에서 전류를 측정을 해. 전류를 측정해서 여기 이제 여기 두 개 이렇게 신호를 줄 거 아니야? 스위치를 온오프를 해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것도 다른 장치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러 여기도 그러니까 MCU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아웃풋 때는 이 전류를 측정을 해서 현재 인풋 있잖아. 현재 인풋 얼마나 신호가 몇 %가 들어왔냐. 요거에 따라서 현재 전류가 얼마가 나가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야. 피드백 제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서 이제 센서. 근데 형, 저기 스위치 두 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조절하는 저 C라고 써놓은 컨트롤러. 그거,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컨트롤러가 페달하고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페달도 결국에는 이 친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토크 시그널을. 그 시그널을 받아서 토크 시그널을 받아서 또 다 그 전에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시그널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지금 신호가 많네. 요게 지금 모터 컨트롤러인 거고. 요만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그널로 전류를 어떻게 제어하냐를 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시그널이 얘가 어떤 CPU가 받아서 MCU가 받아서 그거랑 이제 현재
실제 출력되는 전류를 센서로 받아가지고 현재 그래서 이제 요 전류가 얼마가 나가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런 스위치가 이제 모스펫이나 이런 게 되는 거고. 모스펫 같은 거.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모스펫 스위칭을 하고. 그래서 모터 컨트롤러랑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원리가 거의 똑같아. 똑같은데 모터 컨트롤러는 이제 외부의 입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류를 컨트롤 해주는 거고. 전류. 외부 입력, 외부의 이 신호에 맞는 전류를 내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정해진 볼티지를 내보내주는 거고. 전류가 바뀌는데 볼티지가 일정하도록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달려 있냐 하면은 여기에서 근데 둘 다 끊어주는 이렇게 해서 둘